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르자입니다. 푸르름과 따가운 햇빛으로 우리를 부르는 7월 한여름, 이제 그 중간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 잘 지내셨죠? 더위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문득 큰 달력을 보면 아직도 우리를 반기는 2022년의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이 남아 있습니다. 더욱 좋은 시간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흔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대상은 타인이나 경쟁자 또는 이 세상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고 나와 밀접한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이길 수 있고 또 항상 지배해 나간다면 항상 무엇과도 잘 타협하고 지낼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무너져버리면 모든 것에 지배당하고 불안정하게 지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분명히 삶의 기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인실 대르사의 투데이 오늘은 항상 활기차 보이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알프스산 중턱에는 시원하게 뚫린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양옆은 꽃과 나무로 가득하고 온갖 나비가 춤을 추는 등 멋진 풍경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는 눈에 띄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천천히 가면서 즐겨보세요 라고 적힌 표지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지나버리면 이런 표지판이 다 등장했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목적지에 한시라도 빨리 도착하겠다는 일념으로 내달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느라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절경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것이 아닐까요? 과거에는 우리도 이웃과 소소한 집안일부터 나라의 대소사까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적인 또 감정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떨까요? 바쁘고 또 바쁘며 미치도록 바쁩니다. 오죽하면 잘 지내십니까? 라는 인사보다 많이 바쁘시지요? 라는 말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묻는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도 바쁘다라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님을 배웅할 때 보통 천천히 살펴가십시오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런 뒤에 손님의 뒷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눈으로 배웅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극도로 발달한 요즘 특히 도시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비록 손님이 돌아갈 때 천천히 살펴가십시오 라고 인사하지만 손님도 차를 타고 쌩하니 사라져버리고 주인 역시 손님이 채 떠나기도 전에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뒷모습을 지켜봐줄 마음의 여유도 시간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하게 들어찬 스케줄을 정신없이 따라가면서 속으로는 스스로 충실하게 살고 있다고 위로하지만 사실은 비할 데 없는 공허감에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 신부님이 천천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바쁜 걸음으로 그의 곁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신부님은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나? 젊은이는 화가 난 얼굴로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주 바빠요. 삶을 따라잡아야 하니까요. 아니, 삶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어떻게 한단 말이지? 신부님은 한숨을 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무조건 앞으로 달려갈 줄만 알지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잖아.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게나 삶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어쩌면 지금 삶은 저 뒤에서 힘들게 자네를 쫓아오고 있을지도 모른다네.
자네가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삶과 자네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진다네. 삶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지고 있다는 말일세. 인생은 편도 여행입니다. 이 여행에서 어떤 사람은 비행기나 로켓을 타고 엄청난 속도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기나긴 여행의 과정을 순간으로 압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시 쉬지도 멈추지도 않고 달려간 여행의 끝에는 잠깐의 쾌락만이 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마차를 타고 천천히, 심지어 두 발로 걸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넙니다. 그 여정에서는 꽃과 새를 보고 나무와 곤충을 관찰하며 때로는 걸음을 멈추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도 합니다. 이들이야말로 인생을 있는 그 자체로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맛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삼키는 것보다는 천천히 씹고 음미해야 진정한 맛도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너무 바빠서 도저히 쉴 만한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의도적으로 쉴 시간을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 생활이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면서 더 멀리, 더 높이 나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끔은 바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둘러싼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봄에 피는 꽃과 가을에 지는 달, 뜨거운 여름을 식히는 시원한 바람과 겨울을 감싸는 눈을 음미해 보면 좋습니다. 풀이 자라는 모습을 봐도 좋고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봐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생이 우리에게 베푸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놓치기에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활의 리듬을 적당히 늦추고 휴식 속에서 인생의 참 정취를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샤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꽉 짜인 스케줄로 숨 돌릴 사이조차 없이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얼마나 바쁜지 몸이 하나인 것이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어쩌다 드물게 쉴 시간이 생겨도 엘리샤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어지러웠습니다. 어제 했던 회의의 내용을 곱씹어보고 오늘 저녁에 있을 약속을 생각하며 내일 모레 잡힐지도 모르는 미팅에 대해 고민하느라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생활은 겉으로 보면 매우 규칙적으로 보였지만 사실은 극도로 혼란했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견딜 수 있을지 덜컥 겁이 났습니다. 결국 엘리샤는 친구의 충고를 따라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일을 포기하고 스케줄을 조정해 쉬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쉬는 시간이 늘어나자 그녀의 생활은 놀랄 만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한 잡생각과 고민으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사라지면서 쉬는 시간을 늘렸는데도 이전과 똑같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변화는 그녀 자신에게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들과 더욱 자주 어울리고 함께하면서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인생은 길고 또 살만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천천히 걸으면서 앞만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자신이 걸어온 길과 주변 먼 곳의 풍경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서 말했듯이 인생은 여행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변의 풍경을 즐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느리게 걸으면서 주변을 돌아보면 어떨까요? 아마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아름다움을 발견할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오직 성공할 때만 기쁨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과정의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행복은 산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지 않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인생의 풍경을 마음껏 즐겨봐야겠습니다. 행복학 강의에서였습니다. 누구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7월이 되면 연말도 아닌데 가끔 마음이 바빠진다고 말이죠. 아마 한 해의 절반이 주는 마음의 부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여기저기서 휴가를 떠나고 또 여름 나들이를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서 지금 바로 우리도 훌쩍 어디론가 여름 휴가를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좋은 휴가 계획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말 기억하시죠? 휴가는 마음속에 계획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이혜인 수녀님의 7월 치자꽃 향기 속에라는 시로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인사 대신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아름다운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7월은 나에게 치자꽃 향기를 들고 옵니다. 하얗게 피었다가 질 때는 고요히 노란빛으로 떨어지는 꽃. 꽃은 지면서도 울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것일 테지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꽃을 만나듯이 대할 수 있다면, 그가 지닌 향기를 처음 발견한 날의 기쁨을 되새기며 설레일 수 있다면,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향기를 맡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의 꽃밭이 될 테지요. 7월의 편지 대신 하얀 치자꽃 한 송이 당신께 보내는 오늘 내 마음의 향기도 받으시고 조그만 사랑을 많이 만들어 향기로운 나날 이루십시오.